마틴 니뮨 목사가 지은 시입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태인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동운동가를 잡아갔습니다. 나는 이때도 역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톨릭 교도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또 지금 일하고 있지만 내가 낯서기에는 괜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일하다가 우리의 자식들, 또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미래가 어느 날 불편부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일어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국가기관의 중요한 기록을, 정상회담 대화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넘겨주고 또 그걸 대선에 활용했다. 아무리 정당이 갈 때까지 가더라도, 독재 시절에도 이거는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안 했던 것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그걸 반대하면 빨갱이라고 온 동네 퍼나르고 외쳐나가는, 국민을 패를 가르는, 이 과연 그들이 할 수 있는 정당입니까? 우리나라 일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썩고 정치인이 아무리 갈라쓰고 썩다 하더라도 이것을 방치한다면 국민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 아무도 그 수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희생했고 돌 던지고 이게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때 지금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민주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 일만큼은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 대통령 사과, 그 다음에 국정 개혁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의연하게 이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국정원은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부터 국민의 피와 눈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독재자들의 후손들에게 능욕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보수 언론이 총동원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들은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보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태도입니다.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밝혀졌고 국정원이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댓글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태도는 그 도둑질한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훔친 것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폭과 같은 거대한 힘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밝혀진 진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지난 대선과 같은 초박빙의 상황에서 어떻게 인정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용판 경찰청장의 뒤에는 조폭보다도 더 막강하고 조폭보다도 더 불법적인 거대한 업무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국가권력기관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국민들 앞에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과 즉 경찰의 정치 개입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관심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모여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거기에 부울경 당원 동지들이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열찬 투쟁에 대한 짧은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국정원 경남 지부에 가서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시민대책위를 만들어서 주말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원 중심의 투쟁이고 각 지역에서는 진해에서 거제에서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이 출퇴근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지역 단위의 집회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골 분단위에서도 거창군과 또 함안군에서 대책위를 만들고 우리 당원들과 지역의 시민사회가 어렵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서조차 대책위를 만들어서 함께 투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산, 경남, 울산 동지들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힘들을 모아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이 뜨거운 여름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당원 동지들의 힘을 모으고 800만 불경 국민들의 뜻을 모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 오후 여러분 쉬셔야 할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대로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께서 좋은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하나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나치가 점령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나서 주권을 되찾은 프랑스에서 나치 치하에서 나치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줄줄이 손을 묶어서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이 투덜거리더랍니다. 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왜 잡혀가지? 그랬더니 앞에 가던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대로 침묵할 수 없다.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십시다. 지난 5월에 민주당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의
의해서 이가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의 수사 결과 확인하게 됐습니다. 국정원이 대선 과정에 남북 정상회의록을 유출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또 이 회의록을 새누리당의 실세들이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들이 함께 바로 세웠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5년 그리고 이제 막 들어선 박근혜 정부 아래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때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치 공작, 정치 사찰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우리가 민생에만 치중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한 손에는 민주주의,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안으로는 정치 혁신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국정원이 정치 사찰과 정치 공작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으며 이를 덮기 위해서 국정원이 다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실세들에게 넘어갔고 새누리당은 이 회의록을 왜곡해서 선거에 이용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아무리 조직적으로 방해해도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총체적 국기 문란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해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정통성이 걱정된다면 대선 전후에 벌어진 모든 정치 공작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의 지휘, 고하, 친소관계를 떠나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작년 대선에서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 여직원의 인권 문제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대선 때 불법 유출된 남북정상회의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했던 사람은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을 덮으려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공개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이유이고 국정원 대선 개입과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의 을들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의 민생 살리기 경쟁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돌보는 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부산, 울산, 경남의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를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전당원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민주당원의 저력을 국민들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대표나 당 지도부, 국회의원들끼리 당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당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처음 있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당원 여러분의 뜻을 가장 높이 보시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언제나 무엇보다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신념과 의지를 갖고 민주당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영남 동지 여러분께 저 양승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박근혜 정부에 대해 휘저드는 내용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아는 게 없고, 국가 정보는 기밀이 없고, 국가 기록은 기록이 없고, 국군은 전 정권 옆가는 말이 휘저들고 있습니다. 다만 있는 것이라고는 국기문란, 헌정유린, 국민불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최초의 근대식 공공의료기관이자 103년 역사를 지닌 진주의료원이 사라졌습니다. 경남도의 폐업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입원했던 환자 1명이 지난 25일 퇴원했고 진주의료원 간판과 명패, 마크도 모두 철거됐습니다. 또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결국 대선용 꼼수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사라지게 하고 약속한 것은 안 지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부경의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정원을 통한 국기문란 사태는 역사적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단지가 필요합니다. 동지 여러분, 국정원 행태에 온몸이 떨리고 새누리당 정권의 실체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나서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원산 국정원장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였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인 박정희 중앙정보부 전두환 노태의 앙입처럼 공작정치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행입니다. 또한 헌정 유린행입니다. 김웅판 서울경찰청장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정원 불법선거 수사사건을 축소 은폐했습니다. 참으로 본인 선임 공로할 만행입니다. 원세훈이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특히 김용판이 대선 개입 사건 축소 은폐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계를 움직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과거 독재 정치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대명천지 21세기 문명국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를 새누리당 정권이 자행한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응징해야 하며 그 실체를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을 움직여 선거 개입을 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게 만들도록 김용판에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원세훈과 김용판 이외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들 여러분, 대선 개입으로 국기문란을 저지른 국정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어땠습니까?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컴퓨터, 노트북을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단정했고, 천안 유세 현장에선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지인데도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에게 민주당은 대국민에게 사기를 쳤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공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댓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쌍한 여직원을 인권유린 했습니까?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를 쳤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한 박근혜 대통령,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을 인권유린당으로 뒤집어 씌운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과 김용판의 사건 축소패로 가장 커다란 혜택을 본 박근혜 대통령, 저는 주장합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민주당과 국민 앞에 석고대기의 심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은 나오지 않았고 남재주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를 폐행시켰습니다.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날까봐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하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한마디로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로 국민 표심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나물라라 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의혹을 불법 공개하고 정치적 해석으로 국가를 농단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국가이익은 도의시하고 정권의 이해관계만 급급한 남재준 원장, 대통령과 국가위에 있는 듯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구속 축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당원동 여러분, 국회의 문란을 응징하고 진실의 승리, 민주주의 승리, 국민의 승리에 힘차게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 여러분,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과거 4.19 때 목숨을 걸었던 그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이는 25일 천주교 부산고교 121명의 신부님들이 26년 만에 발표한 국가정보원 규탄 시국서 논문 제목입니다. 대학 교수와 대학생이요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서 내에 나서고 있고 해외 동포들까지 국정원 게이트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과 새누리당에게 유린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국민들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동지 여러분, 국기를 물랑케 하고 민주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가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만행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만행에 항거하고 투쟁의 향으로 나섭시다. 민주당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동지 여러분이 진실의 촛불이 되어주십시오. 공작적 제도를 낱낱이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민주당의 심장이 되어 투쟁의 성공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고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골치 아픈 국사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합니까? 별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장마철에 별을 보기가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별이 16개가 반짝반짝거립니다. 별 4개를 다시 달았던 사람의 경호를 받으면서 전작권 문제가 생기면 안보실장 별 4개 달았던 분한테 물어보고,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 요구하면은 별 4개 달았던 국정원장한테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지내신다고 하죠. 그래서 골치 아픈 국사가 생기면 별들에게 물어봐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꼴로 나라가 되겠습니까? 2002년 11년 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제1차 연평해전에서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안보는 안보로 대응하고 평화는 남북 화해를 통해서 지켜내겠다. 라는 소신을 가지신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제1차 연평해전에서 패배당했던 북한이 다시 NLL을 넘어와서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날이 2002년 6월 29일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응급 상황에서도 북한에게 전쟁의 빌미는 결코 주지 말되 철통까지 지켜라, 사수하라라는 명을 받은 우리의 해군이 6명이 목숨을 잃었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NLL을 사수하느라 그렇게 됐던 것이죠. 어떤 군인은 명을 받들기 위해서 머리의 절반이 포탄에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은 기관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한 발까지 죽어가면서 쏘아서 목숨을 던지면서 NLL을 지켜냈죠. 역대의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피와 목숨으로 지켜냈던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평화로 지켜내려고 했던 분이죠. 전쟁은 곧 외교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라면 평화의 지도를 그려서 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희생을 더 이상 막아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평화로 지켜내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우리는 국정원이 까발킨 대화록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피와 목숨으로 지켜냈고 평화로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려 했던 그런 두 대통령의 진심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NLL을 포기했다라고 조작을 하면서 선거 개략으로 활용하면서 NLL을 팔아넘긴 그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시키고자 했던 국정원과 새누리당 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1971년 광주에서 목포로 선거 지원 유세를 나섰던 김대중 총재. 당시 40대 기수로서 어디 가나 인기 대폭발이었습니다. 갑자기 달리던 승용차 맞은편에서 크다란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행원 3명은 즉사를 하고 40대 기수 정치인 김대중은 영원히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있었습니다. 2년 뒤 1973년 동경에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의 농간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도 진 40대 기수 김대중은 동경에서 교포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강연을 하면서 연일 고군분투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동경 한복판에서 김대중 총재를 마취시켜서 납치하고 꽁꽁 밧줄로 묶어서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수장시키기 일보 직전 미 CIA로부터 그 정보를 알게 된 미국의 개입으로 중앙정보부 김대중을 납치한 사람들은 도망을 튀고 간신히 정치인 김대중은 구출됐습니다. 그 배후에도 역시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의 검은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헤쳐나온 겁니다. 이 시대를 뚫고 나와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우리는 그 길의 어두운 입구에 서 있다는 암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명백하게 권력을 만드는 데 깊숙이 개입하고 권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국정원 댓글 몇 개 달았다고 우리 국민이 거기에 판단이 흐려져서 투표를 했겠습니까? 국민 수준을 뭘로 하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언론도 있습니다. 진실은 전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직전 어땠습니까? 국정원이 대북 심리정보단을 움직이면서 따로 국정원 바깥에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댓글 작업을 한다는 정보를 민주당이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그 현행범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서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올 때까지 지켰습니다.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체포할 권리가 있는 거죠. 현행범이 댓글 흔적을,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지켰더니 박근혜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해서 인권 변호사 문재인 후보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 잡아달라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그 파출소장이 도둑님이 못 나가시게 왜 문 걸어 잠그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갑자기 아연실색, 대경실색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됐습니다. 텔레비전 토론에서 평소에 고상한 말을 즐겨 쓰던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하여 당당하게 당신이 인권 변호사인데 국정원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과하라. 댓글은 없지 않느냐. 증거내봐라. 이렇게 말을 한 직후 1시간 후 일입니다. 김용판 서울청장이 긴급 뉴스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댓글은 없다라는 중간수사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댓글 보고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런 궤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중간수사 발표를 하는 그 순간 마치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댓글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막판에 뒤집어 보려고 조작이나 하는 그런 세력으로 문재인 후보가 그런 조작을 하는 당의 후보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선에 영향을 크게 안 미쳤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NLL은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엄청난 업무가 있었습니다. 정문원 의원이 가을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는 발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말 같지 않아서 우리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 사실 저들이 음흉한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증거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록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월 14일이면 이곳 부산 유세장에서 선거를 5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김무성 총괄 선대위원장이 직접 NLL 문건을 입수해서 보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NLL 대화록을 그대로 줄줄이 읽어내면서 요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색을 했습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굴종한 것처럼 각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상황실장은 12월 11일 선거를 8일 정도 앞둔 날 술자석에서 NLL 대화록을 집권하고 나면 까야 된다 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녹취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NLL은 새누리당의 간교한 신종 북풍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낸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것이 북풍입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활용하려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당시 새누리당의 선거상황실장이었습니다. 권영세 상황실장과 또 대북 심리전단을 움직여서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고 음해를 한 그 심리전단을 움직인 지휘를 한 사람, 흥신소를 꾸려주고 흥신소를 지휘를 했던 사람이 박원동 대북 심리정보국장입니다. 권영세 상황실장과 박원동 심리정보국장, 국정원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중간 수사 발표를 했던 김용판 서울청장 역시 국정원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권영세가 김용판에게 중간 수사 발표 전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들통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외압을 행사해서 엉터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으며, 그것도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난,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1시간 후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사 발표를 하게 했으며, 그런 외압을 행사를 누가 했는지 이것을 밝혀내라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국정조사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이 국정원 댓글은 북한의 심리전 앞에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달아야 된다,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걱정하면서 스스로 정신 분열이 걸린 건가요? 이렇게 하고도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녀의 인권침해라고 한 것,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국정원이 권력을 만드는 나라,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데도 대통령이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 나라, 전직 대통령이 국민 과반수 이상은 아무리 국정원이 발췌해서 조작을 하고 아무리 국정원이 성명을 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말까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왜곡을 시켜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절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이 나서서 피와 생명으로 지킨 NLL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된다. 은근슬쩍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반하장도 도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데 별들에게 물어봐 하면서 스스로 개혁하라라고 하는 이런 나라,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을 포기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나라를 제대로 민주주의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은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파헤치고 또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이명박, 박근혜 이런 여러분들의 증언, 고백, 회견, 자료 제출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양심적인 제보와 양식 있는 언론 그리고 우리 당원과 의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5분의 설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전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다른 한쪽에는 더 큰 NLL 작전이 있었습니다. 댓글 작전은 2009년 원 원장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NLL 작전은 그보다 1년 전인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두 작전이 교묘하게 교차를 해온 것이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NLL 작전과 댓글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여러 번 교차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국정원 댓글 작전은 12월 11일에 우리 눈앞에 드러났고 경찰의 수사 조작이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장관의 보름이 넘는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4단계의 NLL 작전입니다.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이 대화록 6년밖에 안 된 남북 정상 대화록을 전문 공개함으로써 우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5, 6년 동안에 걸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소회는 왜 이렇게 이 사건이 길고 오래 끌게 됐느냐. 간단합니다. 억지를 억지로 덮고 꼼수를 꼼수로 덮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만행을 만행으로 덮다가 또 위기를 위기로 덮고 불법을 불법으로 덮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덮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국정은 망가졌습니다. 경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검찰 망가졌습니다. 언론 망가졌습니다. 감사원도 함께 망가졌습니다. 급기야 국가기록원까지 망가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의 권력기관과 기초기관이 손들이째 깡그리 다 붕괴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태는 이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틀 반 동안 벌어졌던 국조, 저희들도 이 국조 해서 뭐하냐는 이런 거 해서 되겠느냐라는 비관적인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성실하게 집요하게 자료를 요구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정말로 소중한 기록을 또 성과를 얻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 이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127시간 동안의 드라마가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걸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CCTV로 녹화되고 있는 자료를 우리들이 요청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가 아니면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습이 다 찍혀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듣기 어렵습니다만 듣고 또 들어서 저희들이 해독해낸 결과가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야, 이렇게 댓글이 지워지는데 너 지금 잠이 오냐?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 얘기가 생생하게 오디오와 비디오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시를 받은 거죠. 야, 삭제해, 갈아버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건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자, 영화를 영화 본 친구에게 듣는 거하고 영화를 직접 보는 거하고는 감흥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국정조사의 자료 요구를 통해서 그것을 본 결과 저희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갈아버려, 없애버려, 국정원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몰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경찰관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김용판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김용판 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16일 경찰청에서 벌어졌던 감찰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입수하게 됐습니다. 김용판은 16일 TV 토론이 있던 날이죠. 09시, 오전 9시에 자기 부하, 이번에 기소유예가 된 전 부하를 불러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반에 또 회의했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밤 9시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로 기똥차게 맞아떨어집니다. 09시에 했던 회의 결과는 김무성이 12시에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거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기자들에게 조사 결과가 곧 경찰이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시 반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8시에 KBS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KBS 스튜디오는 들어가는 순간 저희들의 합의한 규정에 따라서 쪽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 KBS 스튜디오 전에 들어가기까지 금방 여러분들이 봤던 비디오 있죠. 댓글 없다, 당신 책임져라 하고 문재인 후보를 욱박지르는 장면은 이런 회의 결과 시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박선규 대변인이 9시 40분에 MBN 텔레비전에 나와서 곧 수사 발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비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11시가 조금 넘어서 민영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라고 욱박지르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것이 경찰청에 16일 날 있었던 모든 회의와 딱딱 아비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김무성이, 박근혜 후보가, 박선규가, 그리고 국정원이 쪽집게 점쟁이가 아니라면 이처럼 정확하게 예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만 우리의 합리적 의심으로 봤을 때는 김용판과 이 모든 증언은 정말로 아비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국정조사에서 내렸습니다. 다음에 경찰은 12월 16일에만 수사 조작을 한 게 아닙니다. 4월 18일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130일 동안 수사를 했죠. 이 수사 라인에 김용판 바로 밑에서 모든 일을 조작하는데 앞장을 섰던 최연락이라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무관입니다. 서울청에서 수사부장으로서. 이 최연락이 영전을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전을 해가지고 치안감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 있었느냐? 경찰청에 수사국장으로 가가지고 4월 18일까지 130일 동안 수사를 연장하고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이 사람이 제2의 수사 조작을 합니다. 이 수사는요 190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2월 19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경찰이 130일 동안이나 이 수사를 꼭 들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용판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원세훈은 수사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꼭 잡고 있은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게는 겨우 60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이건 제2의 수사 조작이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소돼야 할 자가
감옥으로 가야 할 최연락이라는 자가 이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기소돼야 될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경찰청에 고위직으로서, 더군다나 수사국장으로서 수사지휘를 했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최연락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경찰의 제2의 수사 조작입니다. 그리고 댓글이 73개 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들이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알아낸 건 73개 뿐이 아니고 73개나 검찰이 밝혀낸 겁니다. 지금 댓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삭제 중입니다. 왜 그러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지금도 삭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결론을 잘못 내가지고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기소유예가 되거나 불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앉아가지고 댓글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삭제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될 경찰도 지금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국정원, 경찰의 친위 쿠데타고, 국정원, 경찰은 범죄 조직이었다. 이건 국민을 향한 테러를 했다라고 저희들이 이틀 동안의 국정조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래도 국정조사가 아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국정조사가 이틀 동안 이 정도 수확을 냈다면, 앞으로 국정조사를 더 한다면 저희는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그런데 사흘째 국정조사에 남재준이라는 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게 소위 사성장군 출신이고 국정원장입니다. 그리고 6년 전에 남북한 정상대화록을 6월 24일에 까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조직과 편제가 국정원의 경우에는 비밀이고 국익과 안보가 위험하니까 비공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위도 비공개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보위 비공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위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선진국이 하는 짓은 아닙니다. 정보위 비공개할 수 있죠. 그런데 선별적으로 비공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데 국정원이 잘한 짓을 가지고 국정조사합니까? 국정원의 불법행위, 국정원의 망나니 짓을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받는 기관이 정보위는 비공개니까 국정조사도 비공개로 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 달고 이상한 짓 한 것이 이런 불법행위를 한 기관이 비공개로 해달라고 어떻게 뻔뻔하게 얘기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공개입니다.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 국정조사는 공개입니다. 비공개로 하려면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의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여당은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국정조사를 비공개를 해야 달라는 국정원의 뜻을 받아들이는 여당은 누구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남재준 원장과 간부들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도 아니고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다루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의결을 거친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명령, 국민과 시민의 명령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지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국정원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국정원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국정원장 단 하루도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국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다들 보셨듯이 서울광장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는데도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좀 쩔린 모양이죠.
여당이 저희들에게 이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지금 연락이 와서 현재 정청래 간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제 생각에는 아마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관해서 지금 NLL 사태와 NLL 저는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댓글 작전 2개에 관해서 여러 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기회는 6월 14일 검찰이 기소할 때 있었습니다. 6월 14일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고 검찰이 물론 다 잘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을 때 원세훈 김용판을 불구속 기소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그로부터 열흘 뒤인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이 무도하게 정상 대화록 전문을 깠을 때 그때 남재준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회입니다. 국정조사가 7월 2일 국회 의결을 통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저한테도 매우 불만족스럽지만 기신기신 국정조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엔진의 시동이 꺼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덜 쏟으면 이거 엔진이 금방 꺼질 수 있습니다. 물가의 저 어린아이처럼 저도 대단히 이 마음 졸이면서 이 국정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이면 모든 국정조사가 끝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습니다. 8월 15일 국조가 끝나는 시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사과와 해명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하면 마지막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8월 15일에도 이런 국정조사 끝에도 국정조사 결론을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거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나올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기회도 놓친다면 저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민주주의, 이렇게 중병에 걸린 민주주의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거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밖에는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생이 없는 민주주의가 공허하듯이 민주주의가 없는 민생은 허약합니다. 언제든지 걸어가다가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거죠. 민생과 민주는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가 없으면 언제나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국조 성사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왔고 국조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또 앞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느냐 모두 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전파를 해 주십시오. 언론은 지금 정권에 장악당했습니다. MB 권력이 언론을 거의 숨을 죽여놨고 지금 그 상태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를 듣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자가 되고 언론인이 되고 투사가 돼서 여러분의 동네, 거리에 얘기를 전파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주의는 중병에 걸렸다.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국민밖에 없고 시민밖에 없고 결국 민주당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